네,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커지지는 않고 있지만 양시장 모두 1%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고요. 업종도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진하지만 그 외에도 상승하는 업종들 많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이건희 부장,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이러면 뭐 좋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좋은 거죠? 뭐 정상화되고 있다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거는 막 그렇게 막 치고 장구 치고 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닌 거예요? 뭐 일단은 뭐 네. 코스닥만 본다라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2차 전지만 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도 오늘 고르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네. 로봇하고 뭐 AI도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뭐 바이오 뭐 지금 코스닥에서 좀 유일하게 못 가는 게 지금 엔터, 하이브, JYP, S&P 알고보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게 안 가던 게임주도 올라오고 있어서 일단 코스닥 시장은 일단 단기 저점 매수든 뭐든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코스피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2차 전지 일부 제약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군들이 약간 약보합 정도의 흐름이라서 조금은 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쪽이 오늘 장의 흐름이 조금 더 좋긴 하다. 그 안에서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 장 마감 한 17분 남겨두고 있으니까 빠르게 마감해서 한다 보고 오늘 시장의 특징지 OX로 정리해 볼게요. 두 분이 선택한 종목은 삼성전기랑 SK네트워크스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SK네트워크스를 방송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6월 21일 날 찾아보니까 오. 6월 21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한 종가가 이제 5,170원 정도에 끝났는데 그 뒤로 이제 말하고 한 일주일 내리 빠졌죠. 예,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제는 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신고가가 나왔어도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봉상, 월봉상 전고점을 지금 뚫고 나가고 있는 중인데 네. SK네트워크스를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인데 수급이 이제 보면 기관들이 지금 6월부터 쉬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이제 쭉 계산을 보면 한 거의 900만 주 가까이 샀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배당 성향도 높고 그다음에 지금 SK네트워크스가 사업 구조가 이제 다양화되면서 앞으로 이제 실적도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해서 그런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2분기 실적이 이제 예상치는 매출액은 한 2조 4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전년 대비 한 12% 정도 증가를 하는 거고 영업이익은 한 지금 가이던스상으로는 한 45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600억 이상도 나올 수 있다. 그럼 전년 대비해서 한 59% 정도, 뭐 한 60% 가까이 증가를 하는 건데 매출은 12%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60% 가까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업 구조가 되게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 당시 제가 갖고 나왔을 때는 SK에서 이제 인수한 일렉링크 때문에 갖고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주목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충전 관련돼서 이슈로.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궤도에 들어온 상황이고 여전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7월에 데이터 비즈니스 전문 기업인 앵코아 지분을 88.7%를 약 885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네. 이게 좀 있으면 자회사로 편입이 될 겁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인수 결정 이후에 지금 이제 합병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절차를. 인수가 되고 나면 그럼 뭘 할 거냐? 이 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비즈니스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SK 네트워크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 SK 매직, 뭐 SK 일렉링크, SK 렌터카 요즘 최근에 SK 렌터카 주가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주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 이런 회사들끼리의 이제 데이터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면서 시너지를 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최근에 삼성 SDS가 올라오는 것도 약간 좀 특이한 일인데 맞아요. 약간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유행하고 있는 AI 관련된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SK 네트워크스가 이제는 좀 달라지는 회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금 제가 월봉을 열어놨는데 올 초부터 월봉상으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제 전 고점이었던 부분이 작년 7월이었는데 7, 8월 정도였는데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굉장히 큰 저항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나간다라고 하면 네. 생각보다 강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수급도 받쳐주고 있고 어제까지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기관들은 어제도 샀습니다. 근데 하루에 많이 사지도 않습니다. 항상 10만 주 내외 정도를 사는데 네. 계속 사죠. 외국인들은 뜨문뜨문한데 그래서 기관이 좀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좀 저는 한 열흘 정도는 지지난주 수요일 정도부터는 좀 약간 아수라장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막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테마주들이 극성을 부리는 시기였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을 찾아봤는데 그게 SK 네트워크스였고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보수적인 종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SK 네트워크 신고까지만 여전히 여기서 한 번 더 큰 박스권을 뚫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럼 목표 주가는요? 목표 주가는 7,600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손절가는 5,8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정말 주봉, 월봉으로 봤을 때 꾸준히 오른 이런 종목이 있네요. SK 네트워크스 기관이 정말 야금야금 매일같이 사고 있다. 네. 이 종목도 사줬으면 좋겠는데 SK 네트워크스 목표주가 7,600원 제시했고요. 이번에는 삼성전기예요. 네. 최근에 김태성 본부장님이 삼성전기를 갖고 와서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한마디 했었어요. 왜 이거 세 번째 공략하는데 자꾸 안 되는 거 왜 갖고 오냐 그랬었거든요. 아, 네. 그랬구나. 삼성전기 유창희 본부장님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뭐 일단은 지금 MLCC죠. 뭐 MLCC가 그동안에는 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노트북 뭐 이런 IT 기기 쪽에 관련해가지고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이제 너무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네. 주목을 많이 못 받았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MLCC는 이제 차량용 MLCC 쪽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뭐 그 내연기관 차량보다 이 전기차로 갔을 때 MLCC가 보통 한 6, 7배, 최소 많게 10배까지 더 사용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내연기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워낙에 첨단 그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예를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이죠. 뭐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MLCC가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그러니까 MLCC 사용량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단가가 좋아야죠. 근데 IT 그 기기용 MLCC보다 차량용 MLCC 가격이 한 4-5배 정도 가격이 단가가 더 비싸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전장용 MLCC 관련해가지고 올해 매출이 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IT 업황도 조금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재고 조정을 좀 하고 있죠. 거기에 따라 재고는 조정하고 있는데 또 수요는 좀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삼성전기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기판 쪽을 포기를 하고 DDR5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계속 새로 사업 모델을 전환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라면 뭐 13만 5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모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어쨌든 좋은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을 잡는다라면 삼성전기만한 기업은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3만 5천 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왔어요. 여전히 양시장은 1%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쌍크리 매수를 양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1.79% 오른 908.31포인트. 코스피는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어요. 어제까지 5거래 연속 내리 밀렸었거든요. 오늘 1%대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이 종목 오늘 급등했는데 종가에 매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오릿 에너지입니다. 좀 생소한 종목인데 라고 해서 찾아보니 예전에 GN1 에너지였던 종목이 사명을 변경했어요. 미국 에너지부 염수 리튬 기업에 투자한다. 리튬, 염수 이 소식이 오늘 급등했고 현재는 17% 정도의 오름세로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더 갈 수 있을지 이건희 부장님, 이 지오릿 에너지가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뭐 사명을 자주 바꾼다는 거는 특별하게 지금 돈을 잘 못 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네. 예, 그러면 이 회사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온다는 이유는 적자 기업이죠. 지금 현재 매출도 작년에 176억 정도 벌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 지오릿 에너지는 뭐 리튬,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에너지 회사 리튬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는 이유로 지금 올라가는 건데. 네. 그 회사가 이제 그 회사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에서 그런 회사들을 키우겠다, 뭐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투자한 회사가
수익을 보면 지오리 에너지에게 뭐 수익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 기대감인데 일단 이게 지원한다고 해서 바로 염수에서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그랬으면은 지오디 에너지 같은 회사가 이거를 인수한다고 지분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주지도 않았겠죠, 사실은. 예, 돈이 아직은 안 되니까 뭐 투자를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는 사업일 수 있고요. 만약 되면은 대박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더 필요하다. 뭐 진짜로 돈을 받을지 여부, 그다음에 그 회사가 실제로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기술력도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이 더 필요하기에 더 갈까라고 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보겠다. 만약에 오늘로 인해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라면 매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GS 리테일 볼게요. 5.49% 상승한 24,000원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참 편의점주들에 대한 관심이 깊었을 네. 때 그때 뭐 경기 침체에는 편의점에 가서 네. 산다 이러면서 저희가 GS 리테일, BJF 리테일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주가가 최근에는 좀 약간 지지부진했죠. 네, 뭐 근데 지금 뭐 편의점주뿐이 아니라 모든 유통주들이 다 주가가 안 좋습니다. 네. 계속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은 매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수익성이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GS 리테일은 지난 1분기 때도 제가 알기로는 실적 나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실적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개선되는 부분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주가가 오늘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편의점 그 매출 성장세는 일단은 자체 PB 제품들이 계속 안정적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가족이 늘어나면서 좀 대형마트보다는 이런 편의점 수요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경쟁도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이렇게 바닥 대비해서 많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단기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얼마나 연속성을 뛸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바닥을 확인됐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행보하면서 흐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는 봐야 되겠다. 여기서 바로 V장 반등이 나올지, 횡보장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움직임이 나타날지 아직은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 주가 회복할까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 X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랩지노믹스 한번 봐볼게요. 랩지노믹스의 주가가 오늘 좀 크게 올랐습니다. 25.73% 급등한 6,010원. 뭐 바이오주가 올라서 그러나 싶을 수도 있지만 랩지노믹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또 진단 키트잖아요. 요즘에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다시 또 증가하면서 진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 치매 치료도 진단하고 또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이 진단 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던데요. 랩지노믹스 오늘의 이 주가 상승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세요? 일단 뭐 질문에는 유의미 오늘 급등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원숭이 두창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증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코로나 키트 관련돼서 올라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SD 바이오센스라든지 같은 이런 군들을 형성하면서 가야 되는데 혼자 올랐다는 거는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뭐 나올 게 있는지 체외 진단 키트 관련된 회사들 요즘에 바디틱메드 이런 회사까지 올라오는 거 보면 사실은 좀 관심이 좀 있죠. 그게 뭐 사실 오늘 당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좋았는데 맞아요.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랑 당뇨랑 엮여 있는 종목들이 더 좋았죠.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의료보험의 등재가 될 수 있다. 비만 치료제는 원래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원래. 그렇죠? 그래요? 예, 비만 치료제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죠. 아. 예, 이건 미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 비만이 하나의 질환이다라고 인정이 되면 네. 사실은 그러면 또 다시 비만 치료제도 의료보험 등재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는데 아마 그쪽과 같이 얽혀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일시적일지 내일도 그 이어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뭐 일시적인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모멘텀인 것 같다. 유상희 네. 본부장님, 오늘 말씀해 주셨던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바이오들이 좀 다 같이 강세를 보였어요. 네.
개인적으로 오늘 급등한 뭐 펩트론 같은 종목들 20% 넘게 오른 종목들 네. 매도하시겠어요? 하면 지금부터 더 시작된다라고 보고 들고 가시겠어요? 뭐 일단은 지금은 가는 종목을 섣불리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펩트론 같은 경우도 상승이 26%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지금 막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온 게 아니라 최근에 개별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런 뉴스로 올라오는 거라면 약간의 이제 변동성, 부침 현상은 있겠지만 조금 더 고점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제약바이오가 어쨌든 지금 지난달, 이번 달 시장에서 좀 계속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본다라면 네. 일단 8월 한 달만 본다라면은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 제약바이오가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벤티지 랩도 이 상승 유지하면서 29.9% 급등의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22,200원 종가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폴라리스 오피스를 볼게요. 네이버가 어제는 빠졌다가 또 오늘 반등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AI 소프트웨어주들의 관심도 큰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4.98%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랑 같이 이 소프트웨어주들을 보는 게 좋을지 유창희 본부장님께 네. 한번 여쭤볼게요. 이 상승세 더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네이버 할까요? 제일 좋은 건 뭐 네이버 사는 게 맞죠. 근데 네이버 산다고 해서 네이버가 뭐 한 달 안에 100% 수익 나기 쉽지 않죠. 그죠. 뭐 예전 네. 그 코로나 때 아니면 또 그렇죠. 힘들죠. 코로나도 한 달 만에 100% 쉽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네. 뭐 AI가 한 달 만에 100% 간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AI에 대한 어떤 지금 붐을 지금 그 네이버가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다 가는 건 아닌데 알체라가 4% 정도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뭐 폴라리스 오피스, 뭐 오브젠, 뭐 오픈베이스 등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약보합 정도 흐름인데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흐름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AI 관련된 종목군들 쉬어갈 때 이 회사는 계속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던 걸 본다라면 조금은 더 일단 이벤트가 8월 중순 또 9월 달까지 남아있다는 걸 본다라면 조금 더 끌고 가신 전략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네이버 모두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이버의 주가 상승이 점쳐지긴 하지만 수익률 단에서 좀 아쉽다면 그보다 밑에 있는 중소형 AI 소프트웨어주들을 같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더 들고 가 볼게요. 동시효과 구간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오늘 상승하는 종목의 개수가 500여 개가 넘게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100여 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시장 밀릴 때 특히나 코스닥에서 1,000개 이상 하루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은 반대의 양상 속 외국인의 매수가 양시장에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